담대한 투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담대하게 투자 나서서 계좌에 빨간불을 가득 채워야 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은 주식시장 안에서도 ETF 관련한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 방면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을 좀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만났을 때 8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ETF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안에서도 또 중국 관련해서 단체 관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하반기도 어느 정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큰 그림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올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탑5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탑5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2022년에 비해 23년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만큼의 어떤 ETF가 인기가 많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라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붙은 ETF는 기초 지수의 2배를 수익률을 주는 ETF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이라고 하면 이 지수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의 빅테크 7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이 굉장히 레버리지로 2배를 수익률을 내서 115%의 9월 11일 기준으로 냈고요. 굉장히 큰 100% 넘었어요? 네, 넘었습니다. ETF가 100%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대표 지수군요. S&P 500처럼. 그래서 가장 지금 766개의 ETF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낸 ETF는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 ETF도 이제 레버리지 곱하기 2를 하는 ETF인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필라델피아에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반도체 종목을 피킹해서 만든 지수고요. 아까 반도체를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반도체는 메모리, 저장 중심에 그리고 비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의 대장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대장은 그 비메모리 안에서도 이제 생산을 주로 하는 이제 그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두 설계와 이제 생산을 같이 하는 IDM이라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비메모리 안에서 설계를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가 들어가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인데요. 한국 코스닥 150이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는 2차 전지라든지 엔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좋게 올라가면서 10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버리지 곱하기 2가 아니라 1배 ETF인데요. 2차 전지 테마 ETF가 86%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요. 마지막은 액티브 ETF입니다. 탄소 중립 액티브란 ETF가 84%로 ETF 치고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아주 잘 올리고 있습니다. 총 5개의 탑5 수익률이 좋은 쪽은 뭐 100% 넘는 수익까지 본 상황이에요. 말씀 주셨다시피 22년도보다 23년도에 ETF 시장이 뜨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 안에서 볼만한 섹터도 많았고 그만큼 수익을 놓치기 어려울까 봐 ETF 쪽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뜻인데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월 분배형 ETF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거예요? 월 분배형? 네, 일단 월 분배형 ETF라고 하면 그 매월 이제 월급처럼 그 분배금을 드리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 안정적이네요. 네, 엄청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 월 분배형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분배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의 원천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배 원천은 주식의 배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의 이자, 세 번째로는 리츠의 임대료가 있고 네 번째는 옵션 매도에 따른 옵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4개를 모아서 이제 월급처럼 매달 꽂아드리는 것 ETF가 월 분배형 ETF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월 분배형 ETF는 되게 은퇴를 앞둔신 분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 그분들도 관심 있겠지만 보통의 파이어족도 요새 많으시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요새 30살이나 뭐 20대 후반에 입사를 해도 60세까지의 일하는 기간이 있고
그 은퇴 이후에 또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 월분배형 ETF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 이 분배형 ETF에 대해 관심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왜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네, 네. 이게 그 주식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미국도 기준금리 전에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2022년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2021년에 보시면 거의 순유입액으로 ETF를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 지수 위주로 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으로 엄청나게 순유입이 늘어났는데 네. 2022년도에는 4위 5위를 보시면 슈밥 US 디비던드 에쿼티라는 분배형 ETF가 4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이라는 또 ETF가 있어요. 이 ETF 티커가 JP라고 부르는데 이 ETF로 4위 5위의 돈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투자 ETF를 보시면 17년의 숫자와 22년의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6배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ETF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분배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 뭐 미국 안에서 특히 이게 또 시발점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월 분배형 ETF 현황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22년 7월에 상장하고 시총 3조 원에 달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2022년 7월에 처음 5개 ETF가 네. 3천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보시면 31개인데 지금 총 3조의 수탁과 이르고 있거든요.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후 대비라든지 퇴직을 앞두신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그 유튜버에 한번 쳐보시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봐도 뭐 되겠습니까? 그렇고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뭐 은퇴나 퇴직 이야기도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 분배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류도 좀 다양하죠. 어떤 종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월 분배금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또 일단 해봤는데요. 네. 한번 그 앵커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1억 원을 ETF 투자를 했다고 네. 하면 막 올해 100만 원씩 주고 연에 1,200만 주는 ETF가 있다 그러면 그 아마 하시지 않으실까요?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가장 분배금을 많이 주는 ETF인데요.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월 분배율이 1%고 연한산으로 12%,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 1,200만 원을 연에 주는 ETF죠. 그 밑에도 보시면 뭐 10.4%를 주는 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ETF 있고요. 또 한국의 코스피 200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면서 옵션을 모두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8.4% 연한산 주는 커버드콜 ETF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또 아까 말했듯이 리츠는 임대료가 나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아서 그 분배금을 주는 그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있습니다. 이게 연한산으로 한 7%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ETF니까 장이 빠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환매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월급처럼 이제 매달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씩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떻게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나서 봐야 하는지 ETF 시장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